안녕하십니까. 제17과 사상검증과 사회에 쌓이는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분단체제론과 한중수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7, 80년대 좌파 진영의 통일 담론을 종합한 분단체제론은 외형상 서양의 유대 종말론 같지만 사실은 원불교의 후천개벽 교리로 해석될 부분입니다. 한중수교는 신종교 좌파의 고대 중국 사회에 깔린 공산주의 정서를 진흥하는 방향에 연결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상 검증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까지 자유민주라고 주장한 권위주의 정치에 저항하는 서양 민주 세력으로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서양 민주 세력이라는 믿음은 국민 전체에 이미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깔린 이데올로기와 혈연 연고주의가 깔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 사상 검증과 연관되는 정치 문화인 것입니다. 군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 하여 봉건전제주의적인 지배 방법으로 국민을 지배했습니다. 당시의 지배 세력은 왕권제가 아니면 시족파벌로 뭉치기 좋아하는 한국인을 통치할 방법이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은 상당한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결여된 공간에 주어지는 속에서 국민들이 나타나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 방식은 오랑캐로 몰리는 영역의 엘리트 부분에서 격렬한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유교적 사고는 반드시 숭배하는 시족의 바깥을 말하는 오랑캐로 내몰리는 지점을 유발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봉건전제주의로 강력한 신종계에 기반한 무정부 사회주의를 규제하는 가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은 인문학을 경시하고 국가의 모든 정권을 대기업 수출경제로 그리고 한국경제 성장의 수치적 발전에 치중했습니다. 당시 지배 세력인 왕권제 유교 세력은 1인 통치권자 중심의 반공체제가 보편타당한 시스템을 구사했다고 국민에게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트리려는 이들이 이기주의의 반려라고 권력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저항하는 쪽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읽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자유민주주의로서 서구적 시민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항하는 쪽도 역시 아시아적 근대성으로 시민민주주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서구적 시민민주주의라고 불렸던 영역이 귀족 마피아 유교에 더 쉬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신종교 신앙인 천도교 조직을 확장하면서 그 대한민국 성립 이전을 지향하는 밀란 조직이 실체였고 여기에 서양 정치 개념을 더 씌운 포장이었습니다.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쪽에서는 밀란신앙의 결정적 결집이 광주민주항쟁이 신군부에 진압됐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은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독일 기자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무너진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나타났습니다. 유럽에는 미국을 추종하는 서방 자유주의 흐름이 있지만 반면에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동구 사회주의 선호 흐름이 있습니다. 신군부의 광주민주항쟁 강경 진압은 유럽의 반미 블록의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권제 중심의 서양 자유민주주의를 더 씌워서 경제발전 추구 세력에게는 신종교 밀라신앙은 최대한 규제되어야 했습니다. 공공질서를 붕괴를 꿈꾸는 부족신앙은 부족신앙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피해로 느낍니다. 그러나 정반대 신종교 밀란신앙의 서양의 민주주의 정치 철학을 덧입혀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에게는 군사정권은 붕괴돼야만 했던 악의 체제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에 있어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에 맞섰던 참전용사의 신화와 이데올로기로 신종교 밀란신앙의 최대 봉쇄를 추구하는 이들이 권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신종교 밀란신앙 쪽에서 제대로 반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인 약점을 찾게 됐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 중심의 인권의 소홀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이 전 국민에 끼친 상처는 그 자체로 한쪽 방향의 정치만을 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권위주의 정치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신군부 강경진압과 공안소야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로 나타나는 측면으로 나타났습니다. 87년 이후에 광주 청문회를 통해서 전국민은 석 달간 전두환에 의해서 광주 시민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것을 반복해서 교육받았습니다. 세계 채널만 있던 공중파 방송이 낮방송의 전시간 전부를
광주 그 청문회로 석 달간 방송했습니다. 노태우 민주정의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게 됐고 김대중과 김영삼 지지율이 치솟게 됐습니다. 3당 합당 이후로 보수 우파는 그런 김영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김영삼은 김대중과 양자 대결에서 대선 승리하였지만 그렇게 권력 장악 이후에 김영삼은 김대중이 진영이 추구하고 있다 싶었던 정책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대중이 오랫동안 구상한 지방자치는 김영삼 신한국당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을 둘러싼 전두환의 광주시민 강경진화 문제는 김영삼 정권에서 법정에서 심판됐습니다. 건국반대운동은 대한민국 성립을 신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혈육이 월북한 북한공산당을 바라봅니다. 이는 북한공산당의 대남공작을 막아야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웠던 입장과 정면으로 논리가 충돌합니다. 대남공작을 막아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월북자 가족이 들의 혈육이 있는 북한공산당 측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김대중 이전에 좌파진영을 이끌던 함석헌은 박정희의 반북적인 반공담론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북을 논하며 북한 주민과 하나가 되길 바라느냐, 이러한 주장은 북한 대남 공작의 여파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남 공작에 의해서만 형성된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기 혈육이 월북했다면 대남 공작하고 무관하게 그런 사고가 가능하죠. 그 이야기의 논리 골조에는 한국적 정치 현실과 상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강경진압을 통해 인명희생을 초래한 것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엘리트 기성세대는 좌파진영이 유교적 복수 욕망으로 전두환 재판을 행했고 이는 우파 진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 신화를 중심으로 1인 통치권자 권력 강화로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층은 김대중 이해창 대선에 앞서서 사상감정 토론회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이념투정 배후에 깔린 사대부 귀족의 봉당 정쟁과 이에 깔린 부족 전쟁의 욕망을 더욱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제도권 매스미디어에서는 냉전의식을 넘어서자는 의미로 기존의 논리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신종기에 깔린 유불선 신앙을 군주신 신앙으로 군주신 중심으로 아우르는 자신들의 신앙이 탈냉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에 종속된 유불선 신앙은 악이고 조선시대 임금 역할에 해당되는 김대중이 종속된 유불선 신앙은 선이란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은 앞면은 선이고 뒷면은 악이다. 동전의 앞은 선이고 뒷면은 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지. 군사독재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봉건전제주의에 덧씌워진 허위표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군사정권을 어떻게 믿냐, 이런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대하는 쪽도 사실상 귀족 마피아의 부족연합의 서구 개념을 덧씌우는 통정허위표시 기망을 남발했습니다. 따라서 민주파리 세력을 또 어떻게 믿냐? 당연히 가능하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동학의 왕조봉개 시장의 운동이면서 허위표시로서 민주주의 구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측이 입장하기 전까지 통용될 수 있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왕조붕괴를 지향하는 밀란신앙은 서구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을 혐오하며 국가의 종교를 꿈꾸는 신앙은 서양법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목적이 불법행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군대국가 형성 이전에 중국의 4대 종속적 상황이었던 것을 되돌아갈 지향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당함을 1인 통치권자 중심으로 봉건자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서구 자유주의 사회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사회는 국가 붕괴 지향의 밀란신앙 기반한 귀족연합 정치 세력을 민주 세력으로 오인하였고 심판된 전두환 세력을 부정평가했습니다. 사상 검증이 민주사회의 조건에 위반했다는 표현들의 실체는 신종교 밀란신앙에 얽힌 귀족들의 자존감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는 반공이란 말이 전라도 양반 가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전쟁 이면에는 양반 가문 싸움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 일반인들은 양반 가문 귀족 독재가 이제 뚜껑이 열리니까 국가주의 때보다 더 손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나진 거죠. 조선시대 4대부 정치게임의 룰이 이면에 깔리고 표현으로는 민주정치를 위반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분노한다는 것이 이러한 언어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분도는 군사정권 반공체제 이후에 30년 동안 누적된 것으로서 6.15와 13일 판문점 선언 체제를 추구하는 40에서 50년대 출생세대 구학력 엘리트들의 바탕정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 학책은 한이 순환된다는 얘기 나와요. 이분들이 6.25 참전 세대들한테 한을 느꼈고, 다음 세대 70년대 출생 세대 이후 세대들한테 한을 심어줬죠. 참 위대한 유산입니다. 위대한 유산이에요.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들에게는 사상적 가해를 한 귀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불특정 일반인, 제3자 일반인을 가해하는 정책적 구현은 중국 문화에서 무죄입니다. 신종교에 사로잡힌 귀족 마피아 세력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국적인지를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나서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사상검증과 똑같은 모습을 반대로 구현했습니다. 불특정 제3자 일반인은 서양 사약을 적용할 때만 나타나는 실제이고, 중국 사상을 사회에 적용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봅시다. 사상검증 97년 대선에 나타났는데 한번 자신의 의견을 적어봅시다. 사상검증 문제를 군사정권에 동화된 입장으로 보면은 또 어떻고, 군사정권과 거기서 또 반대쪽 귀족 마피아 라인 김대중 진영에서 보면 어떻고, 양자에서 떨어진 중립에서 보면 어떻냐, 여기 대해서 평가를 해봅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